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두 문장은 같은 글자를 공유하지만 그 뜻은 전혀 다릅니다. 고추장조림과 고추장조림, 아이돌 봄이와 아이돌 봄이 모두 마찬가지죠. 이 문장들은 띄어쓰기로 인해 의미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한글에 처음부터 띄어쓰기가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래로 현대까지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풀어드릴 이야기는 한글의 변천사, 그 중에서도 띄어쓰기의 변천사입니다. 훈민정음은 1443년 창제와 약 3년 뒤인 1446년 반포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글 띄어쓰기의 흔적은 세종이 지은 서사시인 용비어천가와 훈민정음 창제 원리의 한문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점의 형태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점 혹은 고리점으로 부르며 점을 가운데에 찍으면 띄어쓰기 혹은 쉼표의 기능을, 오른쪽 아래에 찍으면 마침표의 기능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위 사진에서 보이듯이 점을 이용한 띄어쓰기를 활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18세기까지 약 300년 동안 이러한 고리점이 사용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의 종이는 백성들에겐 무척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또한 훈민정음은 자음과 모음을 한데 모아 적는 모아쓰기 방식이므로 띄어쓰기를 안 한다 해서 읽기에 지장이 없었죠. 따라서 띄어쓰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러한 띄어쓰기는 18세기에 다시 고리점 형식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18세기에 다시 등장한 고리점 형식의 띄어쓰기는 불교 경전 지장 보살본원경을 훈민정음으로 풀이하여 가능한 지장경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띄어쓰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도리켜내가를 제외하고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어별 띄어쓰기에 대한 인식이 이미 18세기부터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후로도 띄어쓰기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19세기부터 다시금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19세기에는 다시금 고리점 띄어쓰기가 사용되기 시작하며 최초의 빈칸 띄어쓰기가 사용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고리점 띄어쓰기는 1896년에 초등교과서 신정심상수학과 1897년 국어학자 이봉운의 학술서 국문정리 등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시경의 국어문법에서 고리점과 유사한 표를 사용하여 띄어쓰기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는 이후 1933년에 등장한 맞춤법 통일안에 도입된 띄어쓰기 방식과 표기 방식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문구는 주시경의 국어문법 중 한 구절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고리점 띄어쓰기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보시죠. 보셨듯이 고리점을 이용한 띄어쓰기를 사용한 모습입니다. 빈칸 띄어쓰기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인 존 로스의 코리언 프라이머, 영국 공사관의 스코트가 쓴 업문말책 등 서양 선교사들의 책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빈칸 띄어쓰기는 1896년 4월 7일 비로소 서양 선교사들의 서적을 벗어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이 채택함으로써 대중들에게도 널리 보급되었으며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빈칸 띄어쓰기 방식이 도입되면서 지금처럼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독립신문의 한 면을 준비해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말씀드렸듯이 한글의 첫 빈칸 띄어쓰기를 제시한 사람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 존 로스였던 만큼 존 로스는 한글 띄어쓰기의 영어 띄어쓰기의 원칙을 도입하였습니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현재의 한글 맞춤법 제2항 띄어쓰기 조항 또한 여기서 출발했죠. 다만 그 시작은 현재 띄어쓰기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위 문장은 존 로스의 코리언 프라이머의 일부로 보다는 현재 보조 동사이므로 띄어쓰는 것이 옳지만 물어보다, 문의하다를 뜻하는 인콰이어들을 한 단어로 보아 띄어쓰지 않았으며 말의 지문은 세이신을 각각의 동사로 보아 띄어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이후에도 의존명사, 보조용언, 고유명사 및 전문용어 등에서 크고 작은 변천을 보였습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는 언어 생활의 기준이 생기고 약 70년 뒤인 1999년 국립국어원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보다 더 자세하고 명확한 어문 규범을 제시하기 위해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등의 어문 규정을 준수하여 발행한 한국어 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전에 민간 출판사는 대학연구소가 한국어 사전 편찬 사업을 주도해왔으나 기존 한국어 사전들 사이에 표제어 표기가 불일치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주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이 편찬된 것이죠. 물론 현재까지도 애매한 구석은 존재합니다. 단어와 단어를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라면
단어에 포함되는 조사는 어째서 띄어쓰지 않는 것인지, 애초에 조사가 단어가 맞는지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띄어쓰기 원칙에 벗어나는 예외 항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표준국어대 사전이 이러한 애매하고 예외적인 사항을 모두 바로잡아준다면 좋겠지만 언어는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여 시시각각 변화하기에 완벽히 규정할 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띄어쓰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훈민정음 창제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고리전부터 띄어쓰기가 없었던 시절, 최초의 빈칸 띄어쓰기와 띄어쓰기 규범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띄어쓰기의 역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